파이드 파이퍼. 도시는 정적에 빠져 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릴 뿐 어디에서도 사람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웃음소리도 어른들의 잔소리도 없다. 아침이 밝아왔다. 하나 둘 일터로 나서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지난밤의 어둠처럼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희망이 상실되어 버린 도시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앞서 잠시 들려드렸던 프롤로그는 동화 하멜의 피리 부는 사나이의 도시 풍경을 상상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하멜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어 도시 하멜른의 전설을 그림 형제 로버트 바우닝 등에 의해 동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멜의 피리 부는 사나이 혹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또는 그냥 피리 부는 사나이 등으로 제목도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원제는 하멜른의 쥐잡이라고 하네요. 하멜른의 쥐잡이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추가되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줄여서 피리 부는 사나이 또는 하멜의 피리 부는 사나이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멜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십자군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설도 있고 흑사병에 관련된 설도 있고 실제로 13세기에 하멜른에서 아이들이 130명이나 실종되어 버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뭐 하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했던 간에 도시의 아이들 전부가 사라져버린 거대한 비극이란 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쥐들이 들끓는 도시의 풍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 공원, 극장, 학교, 집, 식당 등등 크고 작은 쥐들이 나타나 활보합니다. 쥐들은 이내 도시의 곳곳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개나 고양이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쥐들을 잡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쥐들은 이제 사람조차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침대 밑이건 벗어놓은 모자 속이건 어디에서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쥐들에게 시달려 집에서 잠도 편히 잘 수 없었고 음식을 먹는 것도 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시장에게 몰려가 쥐 문제를 성토하게 됩니다. 시장은 고민 끝에 쥐를 잡아주는 사람에게는 금화 1000냥을 주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숨만 내쉴 뿐 쥐를 잡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멜른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피리를 손에 든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시장을 찾아가 자신이 쥐들을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시장은 뛸 듯이 기뻐하며 쥐들만 없애준다면 금화 1000냥의 주인은 당신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피리를 든 남자는 곧장 시내로 걸어나와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숨어있던 쥐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치즈를 갉아먹던 쥐도, 고양이와 눈싸움을 하고 있던 쥐도, 사람들의 옷 속에서 낮잠을 자던 쥐도 모두 홀린 듯 몰려 나오게 됩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쥐들로 뒤덮이고 피리 부는 사나이는 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본 후 천천히 피리를 불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쥐들을 몰고 도시를 벗어나게 되고 들판을 건너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피리 소리에 홀린 쥐들은 차례로 강으로 뛰어들었고 마침내 마지막 한 마리까지 강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피리 불기를 멈추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도시의 쥐떼를 해결하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을 시장은 몸소 증명합니다.
쥐떼가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시장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까워졌고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적선하듯이 던져주고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동화의 하이라이트인 거대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마법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뛰쳐나올 쥐들도 다 사라져버린 도시에서 피리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피리 소리에 이끌린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나이에게 몰려왔고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도시를 빠져나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동굴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아이들이 없어진 사실을 듣게 된 어른들은 급히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갔지만 동굴은 거대한 바위로 입구가 막혀버리고 아이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거대한 비극을 양산하며 끝이 납니다. 도시는 희망을 잃었고 미래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아이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 버린 아이들에게도 과연 비극만이 존재했을까요?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어른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도 피리 소리는 들려오고 아이들은 피리 소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피리 소리는 아이들에게 답답한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일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곳. 방탄소년단이 부른 파이드 파이퍼라는 곡은 제목 그대로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가사 중에 길티 플레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과 귀가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고 마음의 위안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지만 반대로 죄책감도 느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심정을 이 곡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피리 소리를 함께 귀 기울여 보세요. 다양한 피리 소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음악, 아이돌, SNS 등등.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하지 않아도 좋지만 피리 소리를 따라 어디인지 모르는 그곳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보세요. 최소한 아이를 잃고 미래도 희망도 죽어버린 전설의 어느 도시 속에서 삶의 비극을 양산하지 않도록.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피리 부는 사나이의 결말은 조금 다르게 각색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를 찾아간 어른들은 돈을 돌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피리 소리에 맞춰 축제를 벌이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엔딩을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